9월 30일 금요일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독일 의회의 유럽 재정안정기금 강화 법안이 승인되고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큰 폭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기술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3% 오른 11,153.9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독일 하원이 유럽 재정안정기구의 가용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또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각각 1.10%, 1.072% 올랐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에 따른 선진국의 수요 위축 리스크가 우리나라 식물 경제로까지 전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급감했으나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여행 수지 등이 개선되면서 적자를 가까스로 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 마감 보고 어제 우리 장도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은 홍희진 팀장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우리 장이 간만에 시원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고요. 오랜만에 대형주 중에서도 전기 전자업종 전반적으로 좀 매기가 들어왔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1769.29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2.68%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상승을 이끈 주체는 일단 외국인 1187억 순매수, 그 다음에 지금 기관 2070억 순매수를 보이면서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2,995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일단은 차익 실현이 좀 나서는 모양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 규모, 그러니까 거래 대금 규모 자체가 좀 크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워낙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부진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폭의 자금만으로도 좀 시장을 좀 강하게 좀 끌어올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오전장은 하락세가 좀 깊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장 후에 거의 약보합까지 반등을 좀 주었다가 하락세를 좀 키우는 구간이 좀 나타났었는데 아무래도 전일, 그러니까 지금 그저께 같은 경우 뉴욕 시장 같은 경우 좀 급락에 따른 영향이 좀 잠시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오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의 상승 전환을 하면서 막판에 이제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같은 경우는 IT, 금융, 자동차, 조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종이 초강세를 보였는데 단연 이제 선두는 이제 IT와 이제 조선, 그 다음에 금융이었다. 금융 중에서도 증권주가 상당폭 많이 좀 상승했다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은행주도 흐름도 상당히 좀 개선된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는 심리가 좀 안정된 것이 아닌가 하게끔 만드는 좀 증거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외인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한 6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시장 분위기 개선에 상당히 좀 일조를 했는데, 일단 이러한 분위기가 좀 오늘까지도 좀 지속이 되는지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상위 종목들, 매수 상위 종목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473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403억, 롯데쇼핑, OCI, 포스코 같은 경우 지금 상위권 랭크에 되어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은 현대차에 대한 매수는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뭐 다른 종목들은 매도를 했다가 상당히 일단 방향성이 없는 매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일정한 좀 방향성을 갖고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저께 IT주로 상당히 좀 많이 쓸어 담았죠. 그러니까 IT 업종 2,259억을 쓸어 담았는데 삼성전자 1,136억 정도에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간만에 LG전자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519억 정도 기관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키운 모습. 그 다음에 지금 제일모직,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위권 랭크에 되어 있으면서 전기전자, 그러니까 특히 기관 쪽에서 전기전자의 매수는 상당폭 크게 지금 유입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한다면 하나금융지주, 고려아연, 그 다음에 지금 LG, 우리금융,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고려형 같은 경우에는 상품값에 대한 안정, 그 다음에 지금 하락의 우려가 아직까지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가 경기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품값의 뭐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횡보 구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OCI, 그다음에 지금 GS 같은 화학주에 대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GS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바닥 구간이고요.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되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유가 하락 기조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정유 업종에 대한 하락을 좀 부추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OCI 같은 경우도 폴리실리콘 값에 대한 하락, 이런 부분이 기관에 대한 매도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5억 정도 기관이 좀 매도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포스코 같은 철강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워낙 강세 기조로 아직까지 돌아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 약세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어제는 중소형주에 비해서 대형주가 좀 강했었죠. 코스닥 지수는 2% 올랐는데요. 4흘 연속 오름세였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거의 뭐 8% 가까이 올랐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승이었는데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코스피 시장이 워낙 좀 강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특히 IT주가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433.26포인트, 2.09% 좀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24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197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한 185억 정도 매도를 보였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워낙 좀 강하게 살아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죽은 모습을 보이는 듯한,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듯한 모습을 상당히 좀 보였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2조 원의 육박, 그러니까 2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을 보였던 코스닥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는 2조 원 미만의 거래 대금을 보인 부분도 아무래도 좀 자금 자체가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 쪽으로 좀 쏠려 있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IT 부품주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뭐 서울 반도체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STS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SFA, 그다음에 지금 뭐 시그네틱스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부 통신 장비 뭐 이노와이어라든지 유비커스 이런 종목 상한가 좀 안착하는 흐름 보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부 바이오 관련주겠죠. 뭐 차바이오엔이라든지 후너스, 그다음에 지금 이노세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테마가 부각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좀 개별적인 시세가 좀 났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테마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승폭이 상당히 좀 두드러졌었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동안에 기관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었던 종목이나 업종별로 일단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컸던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 쪽으로 좀 코스닥 시장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 매수, 수급 매수 여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네오이지 게임즈 28억 정도 매수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서울반도체, CJ ENM, 그다음에 오텍, SNU라든지 오텍은 거의 뭐 잠깐, 그러니까 반짝해서 지금 매수를 좀 보인 반면에,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CJ ENM, 네오이지 게임즈는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47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 최근에 셀트리온에 대한 순매수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관심 종목이 좀 넣어놓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엔터주죠. SM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좀 말씀드리겠고,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지금 응급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출 발생, 이런 부분이 성장성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일단은 지금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기타 뭐 메디포스트라든지 게임비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좀 기관 관심주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밤 사이 그리고 새벽 사이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오늘장 체크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이었고 미국 증시는 아쉽기는 하지만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시작 전에 발표됐던 지표들도 좋았었고, 또 유럽 재정 안정기금 증액안이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왜 같은 결과가 나왔었는지 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을 보였었거든요.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랐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좀 찝찝한 상승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원하게 올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유럽 증시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독일 하원의 유럽 재정 안정기금 표결 여부에 대한 어떤 관망세가 상당히 큰 부분을 좀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 구제금융 집행을 위한 실사단의 평가 작업과 그리고 전일 독일 메르켈 총리의 그리스 평가 확인 후에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발언들이 좀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자, 독일 의회가 유럽 재정 안정기금 강화 법안 승인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상승 전환했고요. 그리고 법안이 승인이 되면서 상승세를 소폭 확대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GDP 성장률도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하지만 상승폭은 상당히 그렇게 좀 크지 않은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중반에 조금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미국 증시가 개장을 상당히 급등 출발했던 영향을 받으면서 2%까지 상승폭을 또 확대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시켰지만 다시 한번 장 후반 쪽에서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독일 의회에서 어떤 표결이 승인이 됐지만 이런 부분이 지수에 이미 반영되었다는 인식 때문에 상승폭을 축소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 표결 통과로 인해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독일 그리고 프랑스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 1% 상승 마감을 했는데 유일하게 영국 증시는 0.4% 정도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최근 상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광산주가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광산주 약세가 영국 증시에 어떤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어저께 발표된 유럽 쪽의 최대 이슈였던 독일 표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의회가 유럽 재정 안정기금 증액과 기능 개편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증액안 표결에서 찬성 523표, 반대 85표로 증액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압도적인 가결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로존 17개국 가운데 11번째로 승인한 국가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독일의 통과로 인해서 유로존은 그리스를 비롯한 회원국 채무 위기 해결 방안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유럽 재정 안정기금 확대하는 기존 2,500유로에서 4,400억 유로까지 기금 규모를 늘리고요. 은행에 대한 신용 공여를 늘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2조까지 확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자체 내에서 4,400억 정도 늘리는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 유로존 재정 위기 국가의 문제가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화벽을 보다 확충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의 최대 공여국인 독일의 분담액이 기존 1,230억 유로에서 2,110억 유로로 증액되어야 하는데 이 방안이 독일 의회의 비준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4,400 유로까지 증액은 거의 확정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재정 안정기금 확대 개편안의 남은 과제는 슬로베키아 의회의 비준을 얻는 것인데 최근에 슬로베키아가 어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자꾸 우리 그 슬로베키아보다 잘 부유한 나라인데 왜 그리스를 도와야 하냐 하는 그런 안 좋은 여론이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그 우려감으로만 작용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떤 그 슬로바키아 집권 연정이 법안 통과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론이 좋지 않지만은 어쨌든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집권 연정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통과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유럽 증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독일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유럽 재정 안정기금 확대안이 표결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급등 출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어제 발표됐던 지표들이죠.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예상보다 그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상승폭을 확대시킨 데 보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등세는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유지를 하지 못하고 상승폭이 서서히 축소되는 모습이 나왔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독일 내 어떤 지표 같은 부분이 좀 개선이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그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표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감을 삼았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시장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응이 되고 있지만 그 이후적으로 2단계적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이제부터 추가적인 방안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발목을 잡는 것
잡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초반 상승세 같은 경우에 금융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이끌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도 유럽 쪽에서는 뭐 그 상품 가격 하락으로 강선주가 약세 보였지만 미국 쪽에서는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이 좀 상반된 모습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급등 출발한 미국 증시가 좀 상승폭을 깎아먹었던 이유가 기술주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기술주가 급락을 했다는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생산 공정 결함을 이유로 AMD가 3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 상장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회계 위반 행위를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술주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소비재 관련주도 약세를 보였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수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킨 요인으로 작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2% 넘게 강세를 보이던 다우지수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장 막판에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1.3% 정도, 143포인트 정도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도 한번 좀 살펴보니까 쇼커버링성 저가 매수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마감했다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조금 그 명백한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억지로 이유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판에 상승시켰던 이유가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염려스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지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죠.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된데 이 부분은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신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분기 GDP 확정치가 전기 대비 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잠정치 1%보다 높게 발표가 됐고요. 수출과 서비스 부문 지출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0.4%에서 0.7% 증가로 상향 조정됐고요. 기업 투자 역시 기존 9.9%에서 10.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기존 3.1%에서 3.6%로 높아졌고요. 수입 증가율 같은 경우는 기존 1.9%에서 1.4% 정도 낮아졌다는 부분이 특징적인데 아무래도 어떤 그 소비 개선보다는 계속해서 제조업을 통한 수출 개선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로 인해서 경기 후퇴 진입으로 직면하면서 미국 제조업 성장을 견인한 요소들의 증가가 다소 저해됐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당초 예상보다 GDP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계 경제 상황이 여전히 열악한 데다가 미국의 고용 증대가 수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씩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GDP가 증가하긴 했지만은 미국이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경기 우려감이 계속해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잠깐 개장을 앞두고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번 독일의 유럽 재정안정기구 기능 확대안의 의회 통과가 유럽 사태에 대한 모든 해법 모색의 시발점이 되는 동시에 글로벌 정책 공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안도랠리가 이어질 경우에 국내 증시의 반등 탄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당분간 가격 메리트와 자산 가치를 활용한 트레이딩으로 증권과 은행, 운수 장비, 전기, 전자, 금융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양증권은 독일 하원의 유럽 재정안정기구 증액안 가결로 불안감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계획대로 유럽 재정안정기구의 증액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유럽 리스크의 완화 및 실물지표로의 부정적 파급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 중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현재 국내 증시가 주중 상승폭을 감안하면 기술적 부담이 느껴질 만한 국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대한 부담 경감과 미국에 대한 안도감을 바탕으로 반등 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의 신영증권 의견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청담지점 정광익 대리 전화로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신영증권은 10월 증시 전망을 좀 해주신다고요? 예, 좀 전망을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신영증권은
그 순자산가치, 즉 PBR 한 배에 대해서 좀 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용 경색이 발생하지 않으면 순자산가치 한 배, 그러니까 약 지수로는 1650선이 지지선으로 역할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뭐 장세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1650선 미만으로 하락할 수 있는 경우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그리스가 유로존과 협의 없이 이른바 무질서한 디폴트를 선언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리스가 지금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주변 국가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부도 선언이 아닌 일방적인 디폴트 선언은 상당히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 은행들의 증자 추진이 실패할 경우입니다. 프랑스 등을 비롯한 유럽 은행은 개인의 예금 수신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자본 확충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일부 은행의 뱅크런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1650 미만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독일의 그리스 등 이른바 프로그램 국가에 대한 지원 거부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어제 그 독일 의회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 재정 안정기금 증액 및 기능 전환에 대한 독일의 승인 여부가 뭐 지난 한 주 가장 큰 핵심적이었는데요. 이 유럽 재정 안정기금 승인권은 4,400억 유로의 증액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능 전환에 관한 동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유럽 재정 안정기금 승인권이 부결이 되었다면 유로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한 경우로 심지어는 유로의 해체 수순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어제 압도적인 그 승인이 나면서 좀 안정세를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미국의 경우에는 그 금융위기 때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부실자산과 은행 우선주를 매입하여 자본 확충을 지원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주요 은행들은 자산 매각이 진정되면서 경기 수축이 멈추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승 반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독일 의회 승인을 시작으로 이제 그리스에서 시작한 재정위기가 유럽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유럽이 어느 정도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위기의 진화는 부실채권 매입과 자본 확충이라는 카드가 등장한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기능이 전환된 유럽 재정 안정기금은 2009년판 2011년판 미국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파국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선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순자산가치 1배 이하로 하락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방화벽이 설치가 되고 나면 그리스 처리 해법은 더 이상 증시의 악재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그리스 처리 해법과 그리고 미국 경제의 더블 딥 위협이라는 잔상이 남아서 증시가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1650에서 1700선을 저점으로 하고 그리고 1850선을 고점으로 하는 박스권 범위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9월, 10월에 유럽 금융과 그리고 미국 실물이 파국으로 가지 않는 걸 확인하고 난 이후인 11월부터는 증시가 상승 추세의 복귀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10월에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트리세 유럽 중앙은행 총재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과 그리고 10월 말 발표 예정으로 있는 2% 전후의 성장세를 보일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증시 반전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PBR 1배 이하로 거래되는 상당 우량주들이 많은데요. 투자자들께서는 이런 우량한 회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싸게 거래되는 시점에 좀 추적을 해두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영증권 청담지점의 정광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독일 의회가 유럽 재정안정기금 증액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에서는 호재로 모두 받아들였고요. 18개 개별 증시 중에서 16곳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이에 대한 영향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그리고 2분기 GDP 성장률 이 잠정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또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기술주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단절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또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사흘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건전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상당히 진폭도 크게 나오는 모습 관측이 됐습니다. 중소형주에 비해서 대형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LG전자가 10% 이상 오르는 등 전기전자 업종에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도 여기에 동참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업종과 건설업종 등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종목들도 같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25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증권시장이 열리는 또 날입니다. 오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경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일단은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이 좀 현금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입장이십니다.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시장의 위험 관리를 좀 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주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제 그러니까 전 일장 같은 경우 뉴욕 증시가 윗꼬리를 달았다는 부분, 그러니까 다우 같은 경우는 21선에 대한 안착이 이제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불안한 심리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현금만 있다라면 뭐 급락해서 저감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장이 안정됐을 경우 뭐 비싼 값에 사더라도 안정됐을 경우에 살 수 있다라면은 안도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의 매수 유지,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만 오늘 장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금리도 상승을 하고 있고 달러화 인덱스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면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원화 강세, 그러니까 원화 강세 기조, 어제 같은 경우도 12원 상승해서 출발을 했지만은 그 상승폭을 상당히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2원까지 그 상승폭을 줄여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이 하락 전환할 수 있는지 환율이 그거까지 좀 체크를 해보신다라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좀 되겠다. 그러니까 현금만 좀 들고 계신다라면은 리스크는 큰 부분은 아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의견은 어떠신지요? 좀 비슷하십니까? 네, 오늘 쪽에서 뭐 조금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그 주말에 대한 대비는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00포인트 전후로 된 어떤 하방 경직성은 조금 이제부터는 좀 확인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추가 상승이 좀 필요한 구간인데, 어쨌든 지금 어제 그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전체적인 시장 수급이 호전이 됐다기보다는 어떤 업종 그리고 종목에 조금 매수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업종 종목군의 상승이 좀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좀 시장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시장 베이시스가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동반적으로 유입이 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시장 상승폭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원인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 조금 그 월말을 앞두고 그리고 분기말을 앞두고 월말을 앞두고 분기말을 앞두고 조금 기관 쪽에서 윈도우 드레싱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지금 IT 업종을 225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외국인들 매매 동향도 살펴드렸듯이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매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어떤 외국인 쪽에서 동반적으로 1,500이 넘는 어떤 삼성전자 매수를 했다는 부분도 시장을 좀 끌어오는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기관 쪽에서는 어떤 IT 업종은 2,250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은 자동차, 조선 이렇게 운수 장비 업종 512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IT, 자동차, 그리고 조선 쪽의 매수기가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세 업종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전에 자동차, 화학, 정유조, 차화정이 시장을 이끌었던 데와 똑같은 이유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 시장 수급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호전이 되겠지만 그렇게 큰 폭의 호전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마찬가지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조금 상승 흐름을 조금은 이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1750포인트에 대한 어떤 지지력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폭을 좀 확대를 시킨다면 1800포인트 돌파 여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틀 연속 조금은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찝찝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장 후반 쪽에서 상승폭을 좀 깎아먹는 그런 부분도 조금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장 쪽에 시장 베이시스라든지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매기가 집중이 됐던 IT, 자동차 그리고 조선은행 업종 쪽에 일단 이 업종들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업종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면 시장은 좀 상승폭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지만은 이 부분을 유지하지 못한다면은 상승폭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업종의 그 지수보다는 어떤 업종에 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시장을 좀 대응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저녁에 어떤 그 미국 쪽에서는 미국 쪽 지표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라든지 그리고 시카고 PMI 이런 지수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이탈리아가 215억 유로 정도의 국채 만기가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에서도 어떤 EF, SF에 대한 표결이 현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 변수들도 계속해서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업종을 계속 본다면은 조선, IT, 자동차, 은행 업종이 계속해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순환매적으로 어제가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듯이 순환매적으로 또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동전 던지기처럼 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업종이 또 오를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관건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학업종 같은 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좀 이제부터는 조금 포트에서 제외시키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O를 좀 예를 든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좀 추가적인 반등은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인해서 어떤 정제 마진의 축소 그리고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설비 증설에 관한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정유업종에 좀 악재가 될 수 있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조선 IT 자동차 은행 업종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IT 자동차 은행 같은 경우 이후에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조선 업종은 좀 기술적 반등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단기에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반등을 좀 이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후에 업황을 본다면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본다면 어떤 이런 강세 업종에서 탈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LMS, SM, 셀트리온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LMS, SM,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N자형 반등이 지속이 될지 여부가 상당히 체크 포인트인데 그래서 오늘 쪽에서는 34,000원 돌파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어제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적 동반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긴 했지만 좀 차트적인 차트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선이 좀 저항으로 작용했었는데 21선을 어저께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최근에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홍희진 팀장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요? 자, 일단은 IT 업종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IT 업종 관련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SFA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몰레드 테마가 좀 붙으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지금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대칭 삼각형 패턴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패턴이 완성돼서 어느 한 방향으로 튀게 될 경우는 그쪽 방향으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하방보다는 윗방향 쪽으로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의 지분 감소도 그렇게 크지 않고 최근에는 외국인도 어느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렵긴 하지만 시장이 여기서 안정만 된다면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을 좀 갖춰주고 있다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몰레드에 대한 성장성을 좀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IT 업종 중에서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LCD가 각광받을 때는 LCD 부품주가 상당히 조금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에 D램도 마찬가지고 낸드 플래시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좀 AM, OLED 쪽이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 관련된 부품주들의 상승이 좀 돋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요 56,000원에서 57,000원입니다. 어제 종가보다도 높은 가격에 사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인데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온 이유는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하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분들은 56,000원에서 57,000원 매수가 되신 분들은 6만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21선 저항 때까지만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53,000원 이탈이 된다면 일단 손절, 그러니까 전저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저가보다도 살짝 좀 낮은 가격, 그러니까 53,000원 이탈시는 일단 손절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 SFA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정태근 전문가 종목도 듣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NRD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NRD 종목에 대해서 먼저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CJ 그리고 남양유업의 어떤 음료 제품들을 OEM으로 공급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전문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미국 바이오 업체의 어떤 지분을 보유하면서 어떤 바이오 테마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히토류 관련 테마주로도 좀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업 내용보다는 테마적인 흐름에 의해서 반등을 많이 그리고 변동성 확대시키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뭐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중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2,000원에 대한 어떤 중기적인 바닥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2,000원의 가격대를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는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지 전일 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5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상승했다는 부분이 2차적인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좀 가지고 나왔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2,300원에서 2,4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격대에서 매수에 참여해 보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41선이 있는 2,550원의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한 50원 정도 아래쪽에 좀 빠른 손절 라인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50원의 손절 라인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태근 전문가 종목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 전략 홍희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예상 지수를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